촬영하고 계시나요? 네, 이거 하려고 네. 할 겁니다. 제가 말하는 것만 찍을 겁니다. 여러분 혹시 초상권 때문에 자기 얼굴이 무조건 안 나왔으면 좋겠다. 저희가 이 멘토링 알리려면 사진 몇 컷을 찍어야 돼요. 근데 대놓고 막 이런 거 말고 그냥 자연스럽게 하는 거. 혹시 좀 자기는 좀 아직 부담스럽다 그러면 제 아내님한테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짧게 자기 소개 그리고 어떻게 알게 됐나 지인의 소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책임사자인데 통성명부터 해야겠구나. 저는 그냥 사자님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사자님 편하게 사자님 처음에 어색한데 괜찮으실 거예요. 그래서 시계 방향으로 이쪽을 통해서 어떻게 오셨는지 왜 오셨는지 네, 편하게 안녕하세요. 저는 생각이 들어서 네, 맞습니다. 책은 안 읽고. 예. 그러시구나. 네. 그렇군요. 저는 책 읽는 사자고요. 되게 어색하잖아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막 오프라인 모임에서 인터넷 닉네임으로 말하고 인사하고 이런 거 좀 어색해하고 이러는데 제가 그러고 있네요. 저는 사자님이라고 하시면 되고 오늘 첫 모임이라서 원래 한 3분 정도 더 오시기로 했는데 오프라인 모임이 좀 그렇잖아요. 당일에 일 생기면 또 그런 게 있으니까 그래서 목걸이를 준비할까. 왜냐면 명찰 같이 서로 만약에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뭐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니까. 근데 이제 우리는 제가 이제 정해줘야 좀 편한 게 있거든요. 예를 들어 상대방을 언급하고 싶으면 손으로 그냥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이름표가 상황에 봤을 때 필요하면 제가 구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모임이 지금 첫 모임을 기반으로 계속 이제 정기 모임을 할 건데 만약에 이게 만약에 좀 붙으면 뭐 한 달에 2번 할 수 있고 아니면 주말반 뭐 평일반 뭐 엄청 적극적으로 뭐 잘 되면 좋겠지만 근데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의견을 주시면 또 제가 그거 반영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네, 됐나요? 그래서 처음 이제 브리핑 저희 소개는 이 정도로 하고 이 2시간 내에 여러분들 내일 출근하셔야 되니까 빨리 그 핵심만 저희가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아내님? 네, 이제 보내줄까요? 아니요. 그 종이 저도 한 장만 주십시오. 저희는 결혼한 지 이제 한 달 뒤면 5년 차가 되는 부부입니다. 엄청 어려 보이는데 아줌마입니다, 아줌마. 저희가 유튜브를 보셨다니까 너무 다행이네요. 거기에는 전반적인 책 설명, 보편적인 책 설명, 유튜브 그 채널 성격상 너무 깊게 들어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저희가 유튜브를 보셨다고 하니까 제가 좀 더 편하게 하겠습니다. 이 질문 리스트를 기반해서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중에 궁금한 거 있으면 편하게 물어보십시오. 아니면 반론을 제기하고 싶다 그러면 하셔도 돼요. 뺨만 안 때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에게 여러분들끼리 싸우지 마시고 저에게 질문이나 뭐 궁금한 거나 책이랑 상관없이 갑자기 궁금하다 아니 머리는 어디서 자르십니까? 뭐 이런 거 갑자기 궁금한 거 아무거나 말씀하셔도 돼요. 우리가 뭐랄까 질문하는 연습을 여기서부터 하는 버릇을 우리가 들입시다. 강의나 대학원 강의나 뭐 그 작가분들 강의 가면 질문 시간 아무도 질문 안 해요. 근데 요즘은 좀 나아졌는데 요 안에서 우리 커뮤니티 안에서는 편하게 좀 얘기하는 형식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책에 대해서 제가 유튜브에서 설명을 좀 드렸는데 어떠십니까? 이 읽으신 분이나 유튜브 통해서 보셨을 때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말했듯이 경제 경영서예요. 그래서 혹시 경영하고 계신 분? 우리 다 평민이야. 우리 다 평민인데 이게 경제 경영서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인사이트가 한계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지인 추천을 통해서 오신 분이나 제 글을 통해서 오신 분들이나 이제 각자 이렇게 뭐랄까 유튜브 보시고 나름 이상하진 않은 것 같아서 오셨잖아요. 제가 편하게 얘기를 해드리면 제가 이제 나중에 우리 그 책에서 또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내님 어디 가셨죠? 저거 앵글 괜찮나요? 그냥 여기 안 잘리게만 해주세요. 저 이제 신경 안 쓸게요. 네, 그 조지 레이코프라는 미국의 언어학자가 있습니다. 아세요? 아시는 분? 몰라도 돼.
내가 여러분 제 얘기 들으러 왔으니까 미국의 조지 레이코프라는 분이 언어학자인데 이 사람이 미국에 공화당이랑 민주당이 있는데 계속 공화당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 헐리우드는 민주당이 잡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좌파, 진보 인사들이 적극적으로 TV에 나오고 뭐하고 하는데 선거만 하면 공화당이 이기는 거야. 이게 왜 그런가? 이 사람이 분석을 했어요. 이분은 조지 레이코프라는 분은 진보예요. 진보 정당, 진보를 지지하시는 분인데 그래서 이분이 이 언어학적으로 연구를 하다 보니까 논문 되게 두껍게 쓰고 이러다가 이분이 만든 게 프레임 이론이에요. 여러분 프레임 들어보셨죠? 언론이나 뭐나 프레임 이러는데 그 프레임 이론을 창시한 분이 이분이에요. 그래서 오바마랑 예를 들어 오바마가 재선 했잖아요. 오바마 재선이나 그리고 오바마 그 선거할 때 공화당 누구였지? 그분 있는데 그 프레임 이론에 입각해서 이제 선거 전략을 짜고 결과적으로 결과론적인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결국 오바마 대통령이 2선이 됐죠. 재선을 했죠. 그래서 이 프레임 이론 창시의 목적은 사람들이 일단 왜 진보가 좋다고 하면서 막상 투표 때는 공화당을 찍을까? 아주 근본적인 질문부터 이분이 호기심으로 들어간 거예요, 연구를.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너무 깊게 얘기하면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거기에서 프롤로그에서 그분이 쓴 책 중에 대중서적은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라는 책이 있어요. 들어보신 분. 안 들으셔도 돼요. 처음 들어보실 수도 있는데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이 굉장히 유명한 책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그 책 하면 되게 재밌을 건데 거기 프롤로그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이 우리는 합리적으로 생각해서 선택하는 줄 알잖아요. 예를 들어 여기 오셨다 그러면 책 행사자 뭐 유튜브 보니까 뭐 이런 거 같고 저런 거 같고 나름 합리적인 판단을 해서 오는 것 같고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선거나 어떤 투표나 중요한 결정을 하실 때 나름대로 자기가 이성적으로 생각해서 선택한다고 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이 언어학자가 밝혀낸 이분이 물론 다 맞는 건 아니겠지만 이분이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사람이 의사결정을 할 때는 90% 이상의 무의식에서 쌓여진 도덕적 가치 기준으로 결정한다.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는 뭐냐면 제가 이거 쓰면 너무 강사 같아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무의식이에요. 인간은 합리적인 기준으로 선택하는 게 아니고 자기의 무의식, 이 저변에 있는 무의식에서 있는 자신의 가치 기준에 따라서 결정한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자기가 회사에서 중요한 결정을 하거나 친구랑 어떤 결정할 때 이성으로 하는 것 같은데 근데 그 프롤로그에 이렇게 지나가면서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람은 무의식적인 자기 기준으로 선택한다는 거예요. 무의식. 이게 말이 무의식이지 굉장히 비과학적인 단어거든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학설이나 과학적 학설이나 또 요즘에 이제 제가 많은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읽는 책을 통해서 제가 요즘에 책에서 말하는 건 이미 통설이 깨졌어요. 근데 구체적으로 말하면 18세기에 이미 깨졌어요. 이성주의는 깨졌어요. 이미 계몽주의는. 그러니까 우리는 이성적인 존재가 아니고 합리적인 존재가 아니다. 이걸 이제 뇌과학자들이나 정치학자들이나 어느 책의 여러 분야 사람들이 이제 이거를 인정한 지 별로 안 됐습니다. 행동경제학이나 이런 거에서 인간은 비합리적인 존재다라는 게 이제 정설. 그리고 많은 책들에서는 그러니까 인간은 예측할 수가 없다. 그래서 나온 게 빅데이터예요. 예측할 수가 없으니까 사람은 예측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얘네들이 실제로 사람들이 말하고 나는 이거 좋아요 이 말만 듣고 우리가 연구하고 기업에서 상품하면 다 망하니까 실제 이 사람들이 하는 거를 해보자. 그게 이제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이제 장사를 그렇게 개별적으로 들어가고 막 이런 깊은 얘기가 있는데 제가 무슨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냐면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경제경영서예요. 경제경영서. 근데 여러분들이 극좌파, 극보수 막 이런 극단적인 성향이 아니고서는 이 말을 하려고 여기까지 서론한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대로 흡수가 돼요.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사실에 의거해서 움직이는 존재가 아니고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자기가 믿고 있는 거에 따라서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그 MBC 앵커이셨다가 자기 부모님이 병에 걸리셨는데 부모님 중에 한 분이 병에 걸리셨는데 돌아가셨어요. 할머니인가?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이 돌아가셨어. 근데 제가 반말을 가끔가다 튀어나오면 기분 나쁘면 저에게 따져주십시오. 그 앵커였다가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막 급하게 프로페셔널하게 살다가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 아빠가 뇌졸중 쓰러졌다 예를 들어, 뭐 이런 문제 가운데 죽었어. 사랑한 사람이 죽었어. 그러면서 이분이 인생이 뭔가를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또 약간 좀 깊이 들어간데 양자역학과 이런 기 막 이런 걸로, 그래서 이분이 이제 결론 내린 건 뭐냐면, 양자역학이 뭐냐면 모든 물질이, 우리 사람이나 이 책상이나 모든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가 있잖아요. 그거를 이 현미경으로 막 들여다보면은 양자역학 들어보셨죠? 그래서 양자역학이 원래 제가 88년생. 이게 나는 과학책에서 이게 핵이라고 배웠고, 이게 뭐 외핵인가? 내핵, 외핵인가? 까먹었네. 하여튼 이렇게 배웠는데 요즘은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막상 현미경 발달해서 이거를 잡아보니까 이 동그라미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없어. 그러니까 양자역학에서는 되게 이상할지 모르겠지만, 양자역학에서 밝혀낸 거 뭐냐면 이 모든 물질이 없어. 이번에 스티븐 호킹이 이제 자기 유언처럼 했던 거기 뭐냐면, 여기에 있는 원소 같은 것들 있잖아요. 이게 사람이 보면 생기고 없으면 안 생기고.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그래서 신은 주사위 노름하지 않는다, 이게 뭐냐면 아인슈타인 머리로서는 양자역학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자역학을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한마디로 표현하면, 양자역학적으로 말하면 달은 없는 거야. 원래 없는 거야. 근데 사람이 달이라고 인식해서 쳐다보면 달이 생기는 거야. 이게 양자역학이에요. 되게 희한하죠? 왜 그래? 제가 여러분들이 책임사자 감안하셔야 되는 게, 제가 되게 뻘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거 좀 이해를 하세요. 그래서 그분이 MBC 앵커였던 분이 이렇게 연구를 많이 하셨죠. 자기 인생에 대해서 공부하셔서 쓴 책이, 여러분 한번 보셨을 거예요. 와칭이라는 책이에요. 와칭, 노란색 책이거든요. 이거 엄청 많이 팔렸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양자역학 얘기하면서 이분이 말하는 게 뭐냐면, 사람이 마음먹은 대로 원소가 움직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실험 있잖아요. 밥이나 식물이나 딱 두 샘플 놓고, 한 식물은 사랑해 밥, 사랑해 이러고, 한 놈 나쁜 놈 죽어버려 이렇게 하면, 여긴 곰팡이가 더 빨리 쓰고, 여기는 뭐 착하게 피고, 물 결정체도 사랑해 나쁜 놈 죽어 이러면 물 결정체가 어그러지고, 이게 사람의 믿고 있는 그 에너지가 이 물질에 전달된다, 막 이런 약간 좀 이상한 얘기, 이게 양자역학의 얘기예요. 그래서 말이 너무 길었네. 그래서 우리가 이 책, 경제경영서나 여러분들이 어떤 책을 보시거나 자기가 마음먹기에 따라서 흡수할 수 있는 흡수율이 다르다,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경제경영서를 읽든 뭐 드라마를 보든 영화를 보든, 자기가 어떤 관점을 갖고, 자기가 어떤 인사이트, 내가 어떤 관점을 주체적으로 갖고 어떤 사물이나 어떤 사건을 보느냐에 따라서 얻을 거는 다 빼먹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이 지금 핫해요. 굉장히 경영서가 굉장히 핫하고, 비즈니스 이 운영진이라고 하나? 그 임원들 중에는 이게 난리가 난 책이에요. 하여튼 그래서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진 않지만, 오늘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모임을 통해서 저랑 어떤 신념적인 부분이나 어떤 지식적인 부분이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안 맞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마음먹기에 따라서 우리 그 독서 멘토링의 특성을 우리 스스로 만들어갈 수 있다. 그건 뭐냐? 열린 마음이다. 그래서 열린 마음으로 이 2시간, 짧은 2시간, 지금 벌써 1시간 45분 남았네요. 2시간, 그리고 어떤 책을 읽던, 그리고 제가 어떤 말을 하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제가 글이나 영상을 통해서 자주 하는 말이 뭐냐면, 제 말이 다 맞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저렇게도 생각할 수 있구나 하는 게 정서적 환기거든요. 근데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우리가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마음가짐으로 이거를 보시고 대답하시고 사람 하는 말 듣고 이러면, 하나를 알려줘도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자기계발서 읽어서 뭐하냐 막 이런 거. 근데 그거는 낡은 프레임일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세요? 너무 나만 말하나? 빨리 질문 리스트로 들어갑시다. 질문 리스트 1번 봅시다. 여러분은 직장생활, 학교생활, 가정생활, 친구관계에서 자이든 타이든 책임자 위치에서 어떤 일을 진두지휘했던 경험이 있나요? 만약 그렇다면 그 경험을 통해 얻은 자신만의 조직관리 노하우나 깨달음은 무엇인가요? 또 왜 그렇게 생각하나요? 이 책이 총 4장으로 구성되어 있죠? 제가 유튜브에도 말씀드렸는데, 리더, 조직, 전략, 인재.
그래서 1번, 2번은 리더와 조직에 관련된 여러분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질문을 뽑아봤고 3번은 전략에 관한 질문이고 4번은 인지에 관한 질문입니다. 5번은 여러분 실생활에 적용하는 거고 1번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생각하신 분 혹시 계신가요? 1번에 대해서 자기가 자신이 준비했던 대답을 좀 말하고 싶다. 제가 왜 1번에 이 질문을 왜 들었냐면 직장생활, 학교생활, 가정생활, 친구관계든 우리는 자이든 타이든 자기가 인지하지 못할 뿐이지 책임자 위치에 있었던 적이 많습니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번은 있어. 한 번 이상은 있어요. 그러면 진두지휘했던 경험이 있어. 그러면 만약 그렇다면 그 경험을 통해 얻은 자신만의 조직관리 노하우, 이 말이 너무 어려운데 그거예요. 사람 다룰 때 자기의 틀이 있어요. 그게 뭐냐 이거지. 쉽게 말해서. 예를 들어 뭐 스타벅스 종사하시면 그런 거 있잖아요. 바리스타 신입이 있어. 근데 처음에는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의미부여해서 막 널 사랑하고 이런 열린 마음. 근데 이제 퇴사를 너무 한 두세 번 하거나 그러면 정이 약간 떨어지고 아 마음을 주면 안 되겠다. 이런 틀. 조직관리. 아 어떤 뭐 매장을 운영할 때 잘해주면 이 자식이 잘해주면 허물어져. 그러면 나는 텐션을 유지하겠다. 이게 색깔인 거예요. 그 사람 색깔. 예를 들어 이제 도서관에서 일을 하시면 애들. 그러면 애들을 이렇게 해보니까 뭐 통하더라. 아니면 애들은 역시 이렇게 해야 된다더라. 이런 틀이 있어요. 그런 것들 뭐 한두 가지 혹시 말해볼까요? 그 아내님부터 시범을 보여주십시오. 그 직장에 있으면서 이제 많은 분들, 오시는 분들을 보게 되는데 사람 다루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게 있나요? 저는 한 30명 정도 되는 아르바이트생을 관리를 해본 적이 있는데 그러면 저거는 저 타입은 부드러운 의미부여 타입. 부드러운 계속해서 마음을 주는 거지. 그 물렁물렁 자기 자신을 물렁물렁하게 만드는 거죠. 저런 타입이 있고 아니다 인간은 안 맡긴다. 그런 타입이 있을 거예요. 혹시 그런 분 있으세요? 인간 안 맡기더라. 난 좀 하드하게 간다. 아니면 여러분 뭐 느끼신 거, 뭐 사람 다루면서 느끼신 거 없어요? 아니 편하게. 아니 이 사람들이 진짜 이 사람들이 아니 경험이 없어? 저는 제 마음 같지 않고 그랬던 그러네요. 또 근데 부드러운 의미부여 타입은 좀 본인이 힘들죠, 그죠? 막 상처는 혼자 다 받아. 꼭 이상한 애들이 뻔뻔해, 그죠? 그런 것 같아. 또 있으세요? 경험담? 저는 그냥 들으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지를 닫았던 타입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중요한 말입니다. 네. 또 저는 어린이를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두는 타입이죠. 뭐야 다 경험 있으시잖아. 다 경험 있으시네. 다 자기 주관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말씀 이렇게 해주셨는데 왜 그렇게 생각하냐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왜? 여러분들이 지금 말하시는 게 물론 사회 활동이 안에서의 움직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인간을 어떻게 보느냐가 이제 반영이 되는 거예요. 인간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가 반추가 되는 거죠. 투영이 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사람을 대하는 거에 있어서. 개인적으로 저는 사람은 바뀔 수 있다. 예를 들어 사람은 바뀔 수 있다. 근데 그렇기 위해서는 굉장히 한쪽이 희생이 필요하다. 그리고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타입입니다. 저는. 근데 이게 제가 사람을 이해하고 인생을 이해하는 어떤 제 사고관이 투영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꼭 너무 진지해지면 이제 우리가 캠프파이어 해야 되니까 너무 진지하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말을 하시면 아, 내가 이렇게 생각했지 하고 정리가 돼요. 글은 더 잘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말씀하신 거를 왜 그렇게 생각하지? 아, 그럼 나는 인간을 이렇게 이해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자기 자신이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는. 그럼 이분은 어떻게 생각하냐, 이분은. 제가 유튜브에서 말했지만, 우리가 여러분 그 지인 중에서 외제차 타시는 분 몇 명 계세요? 저는 한 명도 없는데. 여러분 지인 중에서
가격표 안 보고 옷 사는 사람. 여러분 지인 중에서 회사 임원급, 우리 아직 나이 어리니까 무슨 얘기 드리냐면 이제 아까 그 서론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랑 같은 의견인데, 이 사람은 이 사람의 인격이 어떻든 프로페셔널 경영 이 세계에서는 굉장히 배울 게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삼성이라는 게 우리는 되게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뭐든지 삼성 뭐 잘나겠지, 자기 질투심이나 시기심이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삼성에서 인재를 뽑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심리, 이 사람이 왜냐면 한번 뽑으면 이제 평생 돈을 줘야 되니까 굉장히 체계적이거든요. 뽑아야 되는 이 사람을 분석하는 질문이나 대답의 유형을 파악해서 이게 이 나름대로 빅데이터의 어떤 자료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것처럼 굉장히, 무슨 말을 하냐면, 우리는 삼성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삼성 캠프 떠나거나 이렇게 하면, 삼성 너네 이제 삼성 신입사원이 됐으니까 삼성이 얼마나 대단한 회사인지 알려줄게, 막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서 구글과 애플을 상대할 수 있는 유일한 회사가 한국에 있다는 거예요. 이러면 맞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네, 이런 건데, 삼성이라는 회사가 우리가 한국이니까 너무 당연하게 정치적 비리 때문에 어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알고 있던 것보다 더 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은 그런 프라이드가 막 몸에서 뿜뿜 나옵니다. 그런 사람들만 봤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경영을 해보고 사람에 대한 이해가 엘리트라고 하거나 엘리트면 좀 너무 그렇고, 연봉 높은 사람들만 보고 이 사람을 관리했던 이 사람이 생각하는 리더관이 쉽게 어디서 들을 수 없다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그거를 인지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기계발서나 이런 책들 무시하는 분들 보면은 안타까워, 개인적으로. 이거 진짜 정말 귀한 건데, 왜냐면 책이라는 게, 전 그렇게 생각해요. 책은 그 사람과, 내가 쉽게 만날 수 없는 사람과 단둘이 진짜 이 사람이 상대방의 완전 마음 열고 완전 진지하게 나랑 8시간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굉장히. 근데 내가 삼성전자 회장을 어떻게 만나겠어요? 기자들도 못 만나는데. 근데 그 사람이 내 앞에서 진짜 와이셔츠 아니고 정말 편하게 입고 자기 집에서, 자기 서재에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저랑 굉장히 진지한 자기 인생 철학을 다 쏟아내는 거예요. 진액을. 그게 책이 주는 인사이트, 엄청난 책이 주는 강점. 그래서 이 사람이 주는 리더관 중에 여러 가지 말이 있겠어요. 통찰이 필요하다, 뭐가 필요하다. 자기가 생각할 때는 선천적인 건 그 부모의 영향과 가정 환경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 사람을 많이 보니까. 그리고 후천적인 영향도 필요하더라. 이 후천적인 영향은 이러이러한데 이런 사람 뽑지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분이 계속 주지하는 게 뭐냐면, 써야 그래도 좀 괜찮겠죠? 미래. 이 사람이 생각하는 좋은 리더는 미래를 생각해야 된다, 이거예요. 미래. 근데 여러분, 제가 여기서 단어를 전환해 볼게요. 여기에서 말하는 경영이나 리더라는 단어를 자신의 꿈이라고 전환해 보세요. 자신의 꿈. 그러면 이게 자기계발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훌륭한 리더는 항상 조직에 관해서, 그러니까 리더가 여기 있어요. 이분이 리더를 뇌로 표현했죠. 뇌로 표현했거든요, 이 책에서. 그러니까 전 참 감동받은 게 뭐냐면, 리더는 뇌처럼 일해야 된다, 이 말이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더라고요. 근데 이게 우리가 이제 사람이야. 이게 조직도야. 이게 조직도면 이게 리더잖아요. 근데 우리가 자기계발적으로 치환을 해보면, 이 리더라는 단어를 자기 자신의 꿈 아니면 비전 이런 식으로 단어를 변환해 보시면, 그러면 조직이 뭐가 될까요? 자기 몸. 그러면 자기 몸을 다른 말로 상징을 부여해보면, 의미 부여해보면, 이 조직이라는 걸 이끄는 뇌. 그러면 이건 뭐냐면 자기 삶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기 삶. 이 사람이 말하는 건 뭐냐? 그러면 우리가 이 사람이 좋은 리더란 이 조직의 미래를 항상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몸으로 때우는 사람이 있어요. 스타벅스 전 잘 모르지만, 들어오신 분들은 이렇게 막 카페에 주기적으로 쓰레기나 이렇게 돌잖아요. 그렇게 일하는 사람이 있고, 점장은 포지션이 다르거든. 포지션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그것처럼 이분이 조직을 잘 이끌기 위해서는 이 전체를 보는 거죠. 그래서 항상 미래, 이게 죽지 않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왜 죽지 않게? 이분이
그 했던 그거는 필드, 그리고 한국 국내 필드가 아니고 반도체는 뭐예요? 세계에서 가장 똑똑하다는 애들 모여있는 애들이 만든 회사랑 싸우는 거예요. 근데 지면 죽어. 자신의 생계와 가족의 이게 다 죽어. 그러니까 살아남으려면 이분 프롤로그 이제 제가 나중에 말하려고 하지만 유튜브에서도 그걸 강조했잖아요. 변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게 철학이야. 이분은 변해야 돼, 혁신을 해야 돼. 그러니까 미래는 항상 좋은 리더랑 항상 이 미래를 생각하고 얘네 이 조직을 좋게 바꿔야 되거든. 그리고 자기가 빠져도 내가 리더에서 물러나도 이 조직이 잘 굴러갈 수 있게 미래지향적인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이게 뭐 좋은 리더상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치환을 해보면 뭘까요? 자기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항상 나의 인생이, 내가 지금 하루하루 살아가는 나의 몸, 나의 이 월화수목금토요일이 미래지향적인 그 시선을 두고 살아가야 좋은 리더상이 된다. 저는 이렇게 변환을 해서 흡수를 했습니다. 어떠신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번의 질문은 좋은 리더상이에요. 여러분들도 뭐 각자 이제 손님을 대하거나 아니면 고객을 대하거나 이런 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거는 차치하고 더 본질적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먼저 잘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리더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의 뇌로, 여러분들의 브레인으로, 그리고 조직이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의 생활, 나의 몸, 그러니까 나의 몸과 인생을 머리가 지휘하잖아요. 그래서 뇌과학자들 책 보면 진짜 재밌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만 예를 들면, 이걸 본다, 이건 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눈으로 보잖아요. 근데 눈으로 보는 건데 뇌는 보지 않거든. 근데 이걸 물이라고 아는 거는 뇌가 물이라고 하니까 안 거거든요. 근데 뇌는 눈이 없거든. 컴컴한 데 있잖아요. 이 골수라고 해야 하나? 거기 안에 있는데 얘가 보는 거예요. 되게 신기해요. 되게 본질적인 내용인데, 무슨 얘기하다 얘기했지? 아내님 무슨 얘기하다 얘기했지? 뇌과학 얘기를 왜 했지? 이거 유행어로 밀어야 될 것 같아. 무슨 얘기하다 얘기했지? 그래서 좋은 리더, 왜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는가? 왜? 그러면 이 인간을 내가 이렇게 투영해서 보고 있었구나. 아, 나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기다려주는 타입이다. 그러면 인간에 대한 가능성이 뭐 열어두신 걸 수도 있고, 자기의 인간의 자유의지, 저 사람의 자유의지를 존중한 걸 수도 있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분이 말씀하신 거는 성인의 이성을 믿는 거죠. 너 상식이 있으면은 알아도, 그리고 내가 너 이 시스템 안에서 잘못이라고 지적을 해줬으면 인간이라면 바뀌어야 되는 최소한의 상식이 있어. 그리고 그 상식과 의지력과 실천이라고 하죠. 머리론 잘못한 걸 아는데 실천이 안 돼. 가정에서는 욕하고 뭐하고 같이 사는 건 가정인데 여긴 필드야. 그럼 너는 한 번, 두 번, 세 번 기회를 줬다. 그러면 딱 오케이. 그러면 너는 이 그릇이야. 이렇게 딱. 그러면 그게 어떤 프레임에서는 야 너무 무서운 거 아니야?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어떤 프레임에서는 되게 지혜롭다. 좀 빠르게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어떤 식으로 생각하냐에 따라서. 근데 그게 자기가 보고 있는 인간상이라는 거. 근데 그거를 자기 자신에게 대입하시면 내가 나를 이렇게 봤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여기 이분이 말하는 건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해요. 왜? 살아남아야 되니까. 이제 에필로그 얘기 나중에 하다 보면은 살아남아야 된다. 우리가 이제 미래는 지금 움직이고 있는 대한민국이나 전 세계에서 움직이는 사회는 어떤 사회인지, 그런 것들을 왜 미래 얘기를 했는지. 좋은 리더란 미래. 그러면 여러분들 치환하시면 나의 인생이 좋은 브레인이란, 나의 인생에 좋은 나 스스로 멘토링을 하는 거는 미래. 여러분들이 미래를 잘 예측하셔야 된다. 내 몸을 위해, 나의 조직, 인생을 위해. 오케이? 되셨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2번 질문. 그런데 만약 1번 질문에 대답한 여러분의 방식이 어떤 특정 시점과 상황에 잘 맞아떨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건가요? 자신의 노하우를 그 상황에 맞게 조정할 건가요? 아니면 전혀 다른 방식의 시도해 볼 건가요? 또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방금 말하는 게 있어요. 근데 딱 특정 분야에서 3아웃인데 이놈이 안 들어. 내 사고관을 깨는 어떤 케이스가 있어요. 인생은 항상 그런 케이스가 찾아와요. 얘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지? 이런 상황이 있어. 그 엄청난 변화 속에서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냐? 이게 뭐 진보 보수 약간 이런 막 여러분들 정치적으로 재단하는 게 아니고 자기의 성향이 나타나요. 딱 내가 예상치 못한 상황이야. 그때 여러분을 어떻게 하나? 자기의 사고관으로 했는데 이게 아니야.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어떻게 하세요? 여기처럼 일단 나는 내 의견을 고수하면서 뭐 상황을 보면서도 내 기준을 좀 갖고 있는다. 또 아니면 나는 그냥 다 내 방식을 다 바꿔보려고 시도한다.
손은 있으시죠? 손은 있으시죠? 좋습니다. 여러분 2명이나 손을 들어주셔서 감동받았어. 진짜 감동받았어. 저도 안 들거든요. 어디 가면 엄청 막 가오 잡고 안 드는데 2명이나 손을 드셨네. 2번에서는 리더, 그러니까 조직, 제가 이 책을 읽었을 때 그래도 아무리 의문이 부여해도 조직 챕터는 좀 얻어갈 게 덜하다. 제가 그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리더와 조직을 하나로 묶었는데 2번에 제가 질문한 의도는 그겁니다. 이분이 대단한 게 뭐냐면 그 반도체 연구원인데 마케팅 하라 이거잖아요. 물건 팔아보신 분. 물건 파는 거 진짜 구구절절해요. 진짜. 근데 어떤 기업체 안에서 물건 파는 거랑 자기가 어떤 벤처나 스타트업으로 물건을 팔아서 남의 지갑을 설득해가지고 남의 지갑에서 신용카드를 꺼내게 한다? 결제까지 하게 한다? 이거 진짜 처절하거든요. 이거 무시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극한의 상황. 삼성이라는 거 자기가 잘려. 왜? 잘릴 수 있잖아요. 연구원으로 이분이 미국에서 반도체 스탠퍼드인가? 여기 대학 나와가지고 반도체 연구원으로 들어갔는데 회사에서 갑자기 부서를 이동해버린 거야. 어떻게? 물건 팔라고. 그리고 나중에는 조직을 경영하라고. 자기는 이거 과학자인데. 근데 조직을 경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난 솔직히 이 표현 좀 어쩔지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야, 이거 삼성 대박이네? 왜냐면 사람을 굴려요. 얘를 키우려고 굴려. 그리고 제가 오늘 유튜브에서 그 취업 도와주는 채널, 되게 좋은 채널을 발견했는데 궁금하시면 제가 밴드에 올릴게요. 그 취업 그 밴드에서 그분도 뭐라고 하냐면 회사에서 인재를 딱 봤어. 얘 좀 될 제목이야. 그러면 일부러 굴린대요. 다른 부서로. 그러니까 한 부서에서 성과를 제대로 낸 사람은 다른 부서에서도 잘 낼 것이라는 전제가 있대요. 희한하죠? 그러니까 이 인류라고 하면 제가 너무 엘리트주의적으로 보일 수 있겠지만 우리가 말하는 연봉 높은 사람들이 말하는 그 거시적인 보편적인 법칙 같은 게 있어요. 이분도 그걸 말하는 거야. 자기가 이 얘기하면 삼성이니까 저런다, 뭐니까 저런다. 그렇지만 경영에서 원칙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잖아요. 그것처럼 움직일 수 없는 그 보편적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배울 게 있다. 그래서 또 어떤 분 그 청와대 높은 고위 관료 인터뷰하는 걸 봤는데 청와대나 이 4급 이상 있잖아요. 4급 이상 공무원들이 진급하는 사람들은 대개 보면 실력을 갖췄대요. 그러니까 9급은 우연이 될 수도 있고 인격이 이상할 수도 있고 인데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잘 될 사람이 올라온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처럼 삼성의 CEO 평민에서 시작해서 평사원에서 시작해서 CEO까지 됐으면 이 사람은 진짜 뭔가 있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뭐라고 생각하냐면 유튜브에도 말했지만 이것처럼 자기의 틀이 있는데 어떤 상황을 마주했어. 그러면 이분은 뜯어 고친다는 거지 자기를. 근데 아까 말씀하신 틀린 게 아니고 왜냐면 이분도 말하는 게 자기 원칙이 있으면 더 변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제가 그 의도를 갖고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인사이트를 드릴까? 그러면 근데 여러분들은 아까 손 드셨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사람 거의 안 바뀌잖아요. 자기의 틀을 고수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부서 이동할 때 아니면 여러분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처음 갈 때 이런 거 있잖아요. 대학교 수강 신청 처음 할 때 아주 처음 겪는 상황.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유학 갔을 때 어떤 딱 자기가 고립된 상황이 있으면 럭비부로 일부러 들어가는 애가 있고 친해지려고 막 욕을 먹든 뭐하든 럭비부 들어가서 비벼서 배우겠다 이런 애들이 있고 쫄아가지고 혼자 심슨부터 볼까 이래서 집에 가서 막 심슨 보고 이런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럭비부에 들어가거나 공격적으로 그 어학원 애들이랑 같이 친구하거나 카페에 어떻게든 찾아가서 바베큐 치킨 먹고 이렇게 얘기하거나 그런 사람들은 100명 중에 1명? 우리가 99명이면 이 질문에서 솔직히 자기 까놓고 말해서 진지하게 자기 자신을 딱 직면했을 때 우리는 거의 숨는 타입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이분이 다른 건 뭐냐면 그 위기의식 앞에서 내가 잘릴 수도 있고 여기서 실패할 수도 있는데 일단 삼성이 딱 이렇게 했을 때 이 애사심이든 뭔든 사명감이지 뭔든 여기에서 자기를 완전히 뜯어 고치려고 하는 그것들이 있었다. 그래서 말이 쉽지. 여러분 우리는 추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굉장히 디테일하게 이 추상성을 걷어내면은 연구원이 마케팅하는 거 진짜 보통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세요? 제가 하는 건 뭐냐면
제가 제 얘기 잠깐 하면 뮤지컬을 했잖아요. 뮤지컬을 하다가 제가 실장을 해가지고 공연을 기획해야 돼요. 근데 난 경영학과 나온 게 아니거든. 그래서 그 변화 속에서 진짜 엄청나게, 그래서 아니 뭘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제안서 쓸지도 모르고 우리가 그런 규모도 아니고, 그러니까 한 번은 삼성역에서 공연 팜플렛 듣고, 왜냐면 사람을 만나야 되니까, 그런 것들 자기를 깨는 이 극한의 상황 속에서 새로운 걸 시도할 때 막 얼굴이 샛노래지고 창피하니까, 내 신념에 따라서 이게 맞다고 생각하면 팜플렛 주는 거 좋죠. 근데 막 해야 되긴 하는데 난 이게 설득력이 없어. 근데 이건 해야 되겠어. 도망칠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래서 이제 저는 그거를 막 나눠주면서, 근데 진짜 희한한 게, 손을 첫사람에게 그 삼성역 출구에서 이렇게 가면 팜플렛 들고 있어. 근데 느낌이 아줌마는 아니잖아요. 막 나누는 아줌마는 아니까, 저 사람이랑 나는 눈이 마주쳐서 저 사람 나눠준 사람이네 서로 느꼈어. 그래서 여기 올 때까지 서로 모른 척 하다가 막 이 사람이 막 어떻게 하다가 제가 딱 나눠주니까, 처음에는 막 이러는데 저도 이렇게 처음이 힘들지, 딱 한 번 하는 순간 내가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했던 추상성이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별거 아니구나, 이게 딱 오더라고. 이분도 자기가 나중에는 자기가 이제 회사가 이분이 자꾸 성과를 내니까 없어질 부서에 넣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자기는 너무 힘들었는데 살아남기 위해서 오히려 적자 부서고 없어질 부서고 이러니까 그리고 자기는 틀이 없어. 경영학과 틀이 없어. 그러니까 더 유연하게 이것저것 시도해 볼 수 있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리더와 조직에 있어서 초격자에서 말하는, 이분이 말하는 인생에서 우리가 그런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책에서 배울 점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예를 들어 이게 이제 아웃이나 뭐나 이 개념이 안 통해. 이천수 그런 거 있잖아요. 이천수가 한일전 져가지고 국가대표 막내로 왔는데, 한일전 졌어요? 내가 있었으면 안 졌을 거예요. 이래서 이영표가 자기가 생각했던 싸가지의 범주를 벗어나니까 그때부터 아무 국가대표 선배들이 이천수를 못 건드렸다 우스갯소리로 이 말을 하는데,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맞닥뜨렸을 때 자기가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그러면 이 책에선 결과적으로 미리 말씀드리면 뜯어 고쳐야 된다. 그래야 산다. 이게 결론이에요. 자기가 딱 부서 이동했는데 한 번도 안 해봤는데, 나 PPT 모르는데, 나 엑셀 모르는데, 나 워드 한 번도 안 해봤는데, 나 무대에서 연기만 해가지고 이런 거 모르는데, 그러면 이렇게 피하는 사람이 있고 타협하는 사람이 있고, 근데 우리 독서 멘토링에서 여러분들이 자기개발적인 욕심이 있으시니까 온 거잖아요. 우리는 이 사람 뭐라고 말하냐면, 너 바뀌지 않으면 죽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좀 심각해. 그래요? 3번 질문으로 바로 넘어갈까요?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직장 내에서 여러분이 내는 아이디어를 훔쳐 마치 자신의, 이 질문 다 읽으셨죠? 제가 쭉 안 읽어도 되고. 자, 여기 뒷부분 중에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퇴직이나 이직이 불가하다는 전제 아래 여러분들 따라하고, 근데 그 회사 평판 자체가 여러분한테 불리하게 흘러가. 근데 여러분들이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진짜고 제가 가짜거든. 그러면 이 극단적인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전략을 짤 건가요? 이 얘기입니다. 저 사람과 나는 달라라는 걸 직장 내에서 무엇으로 어떻게 증명해 나갈 건가요? 또 그런 방식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 질문을 한 의도는 이겁니다. 이분이 제가 유튜브 보시니까 너무 편하다. 이 연장으로 얘기할 수 있으니까. 3부가 그 절정이라고 하면 이 초격차 전략이 그거잖아요. LG나 뭐나 세탁기 이렇게 만들면 LG가 따라오고, 인텔이 또 따라오고, 인텔은 저 앞에 나가고, 우리가 뭐만 하면 샤오미가 치고 들어오고. 이 극단적인 상황에서 살아남아야 되는데, 변하지 않으면 죽어야 되는 막상 이 테이블 딱 앉아서 여러분들이 어떤 전략을 취하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를 들어 제가 자꾸 내 옷을 따라해. 그러면 홈쇼핑을 바꿔볼까? 아니 쇼핑몰을 바꿔볼까? 아니면 완전히 내가 어떤 패션을 아예 바꿔볼까? 아니면 미용실 가서 커트를 해버릴까? 제가 따라하지 못하게 내가 아예 막 밀어버릴까? 이런 거 있잖아요. 진짜 그런 게 전략이에요. 전략. 생활 속의 전략. 저 팀장 자꾸 내 아이디어 훔쳐가는데 어떻게 하지? 쟤를 어떻게 복수하지? 이 차원이 아니고 내가 어떻게 이 회사에서 살아남을 수 있지? 어떡하지? 막 자료를 2개 만들어서 쟤한테 B 안 주고 A 안을 낼까? 막 이런 거. 그냥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떻게 증명해 나갈까요? 난 저 사람이랑 달라. 내가 어떤 성과를 내야 돼. 근데 여러분들 자꾸 따라하거나 여러분들이 위기의식을 느낄 만한 라이벌이 있어.
그런 거 있잖아요. 지금 평안하다가 딱 자기랑 동급인 사람 이직해서 왔고 그리고 상사가 있어. 그럼 그때부터 시작이거든. 이게 달리기 경주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뭐 어떻게 증명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는 이 회사에 내가 필요하고 얘가 가짜입니다. 어떻게 증명할 겁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약간 그런 분이 계셨었어요. 음. 근데 믿는 게 오히려 길게 봤을 때는 나의 무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음. 그 생각했어요. 그 말씀을 듣고 제가 깨달은 거 얘기해도 돼요? 해도 돼요? 저는 그 말씀 들었을 때 그 생각이 들었어요. 변화가 있고 모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나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지켜야 변화가 되고 나 자신의 아이덴티티가 없는 사람들이 어설프게 모방을 하는 거죠. 이거는 나무로 말하면 이 모방은 열매만 따라하는 거고 사과 색깔 빨갛게 칠하는 어설프게 따라하는 거고 변화는 뿌리가 박혀 있는 사람들이 이제 자기 스스로의 아이덴티티를 가져가면서 자기만의 열매를 내는 거죠. 근데 그래서 제가 든 생각은 이분도 그렇게 말을 해요. 오히려 그 부분 내가 밑줄을 안 그어서 근데 이 부분 여기에 뭐가 있냐면 자기의 그런 원칙을 지켜야 변할 수 있다. 이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거 들었을 때 전 그 생각이 들었어요. 자기 자신을 지키면 변화가 돼요. 자기가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친구 연애는 엄청 잘 보이는데 나 연애 안 보이듯이 자기가 변하는 건 몰라요. 근데 몇 년 만에 만난 친구가 있어. 그러면 내가 좀 그래도 변했네?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전 그런 게 있어요. 맨날 책을 읽으니까 5년 전에 만난 사람 보면 야 진짜 내가 진짜 개과천선을 했구나. 야 그런 거. 나는 몰라. 나는 내 아이덴티티를 지켰기 때문에 얘를 절단한 거지. 친구 관계를. 이해관계가. 근데 그러면서 내 할 일하고 내 아이덴티티를 지키고 수년 뒤에 얘를 봤는데 내가 너무 바뀐 거야. 이런 것들이 아이덴티티를 지키면서의 기반한 본질적인 좋은 변화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떠세요? 뭐. 그래요? 좋겠네요. 공감을 불어일으키셨어. 되게 좋겠다. 그러시군요.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이분도 그렇게 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용기를 드릴게요. 근데 이 모방하는 애들이 절대 다수. 여기 안 온 애들 다 모방하는 거야. 근데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 여러분들 주위에 본질이 움직이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막 내가 아닌 건가 싶을 때가 있는데 그게 아닐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스스로 지켜나가요. 이게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게 맞다. 이 책에서도 그게 맞다고 얘기하시는 거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 부분이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있으세요? 저는 회사에 이런 사람이 있었거든요. 아내님 아주 좋은 말씀 감사하시고 좋은 말씀 감사하고 그래서 여기 초격자에서 또 이제 초격차 여기에서 또 중요한 이어지는 얘기로 이분은 그러니까 초격차가 뭐냐 아이덴티티를 지키고 2등, 3등, 4등과 얘네들 그러니까 그거 같아요. 비교를 얘네랑 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비교 자체를 기준 스탠다드를 나한테 갖고 와서 그냥 가는 거야. 제 표현으로 그냥 가는 거를 선택한 거야. 앞서가자. 완전 앞서서 얘네가 막 못 따라서 지쳐서 떨어져 나갈 동안 그러니까 나는 내가 있게 가자 이거거든요. 그게 제가 유튜브에서 말한 것처럼 그게 초격차 인격이다. 이 변화 딱 자기가 변하지 않으면 죽는 이 상황에서 타협하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어설프게 솔루션을 내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냥 가는 거지. 이분은 그냥 가는 거예요. 그게 초격차 전략이에요. 절대적으로 앞서 나가자. 그러면서 이분이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자기가 세상에 말이 30년이지 삼성전자에서 30년이면 그 말이 30년이지 어떤 일들이 많이 있겠어요. 근데 이분이 말하는 게 오케이 그러면 자기는 초격차 전략을 써서 삼성전자에서 내가 삼성전자를 초일류 기업으로 하겠다. 목표를 엄청 크게 잡았어요. 엄청 크게. 근데 애플이나 아마존이나 CEO들 공식 자서전 읽어보면 리더는 엄청나게 큰 목표를 잡아요. 그리고 팀원들은 엄청 불평하면서 따라가요. 근데 목표를 크게 잡아. 예를 들어 도저히 될 수 없는 목표인데 다음 달까지 1,000만 원 잡아야 돼. 그러면 실제는 150이에요. 근데 리더가 만약에 300을 제시하면 160? 170?
근데 리더가 천을 잡으면 안 돼요, 안 돼요 막 하면서도 막 스티브 잡스처럼 막 갈구고 막 진짜 코너로 몰고 이러면 한 570은 나온다.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생각한 건 초격차 전략이고 실질적으로 20년 만에 반도체 완전 외지 국가에서 인텔을 눌러버린 거죠. 초격차 전략으로. 근데 이분이 말하는 게 그러면 오케이 초격차 전략 하겠다. 그럼 어떻게? 여기서 진짜 그러면 초격차 전략에 반대되는 아까 우리가 모방이라고 했는데 모방은 이거를 개선, 이 책에선 개선이라고 나와요. 근데 이 사람이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개선하면 안 된다. 개선은 안 된다. 이건 살아남을 수가 없어. 야, 너 어설프게 개선하면 거기서 그 나무로 가는 거야. 그러면 개선이 아니라 초격차가 성공하려면 뭘 해야 되냐면 혁신해야 된다. 혁신. 이게 이제 제가 표현하는 게 뜯어 고쳐야 된다. 이게 내가 맞다고, 이게 말이 혁신이지, 혁신이 뭐냐면 내가 30년 동안 맞다고 생각하는 걸 틀렸다고 인정을 해야 되는 거야. 이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왜냐면 다 자존심이 딱 네가 뭐 이게 딱 자기 딱 전문 분야나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거 틀렸다고, 야 너 고쳐야 된다고 180도 바꿔봐 이러면 기분 나쁘잖아요. 근데 이분이 말하는 초격차 전략을 성공하려면 개선이 안 되고 혁신을 해야 되는데, 이 무서운 게 뭐냐면 이분은 혁신에 꼭 필요한 과정 중에 하나가 인적 청산. 초격차 전략을 이루려면 혁신이 필요한데, 혁신을 이루려면 사람을 설득해서 데리고 가면 안 된다. 자기 경험상.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머리 검은 동물은 안 바뀐다 이거예요. 안 바뀐다. 그래서 삼성이 자기 뜻이 있어. 자기가 리더로 돼가지고 했는데 팀원들이 막 들고 일어나거나 뒤에서 욕하거나,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반드시 걔는 아웃이다. 걔는 무조건 끝이야. 다른 부서 보내건가. 이런 사람을 절대 같이 하지 않아요. 이분은. 참 칼 같죠? 깔끔한 것 같아. 그러면서 말하는 게 반드시, 그래서 어떤 중소기업인가? 어떤 그 대기업 CEO인가? 생각이 안 나네. 그 청년인가? 젊은 CEO가 와가지고 우리 혁신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너 왜 혁신하려고 하는 거야? 살아남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진작 얘기를 해줘요. 야, 그러면 그 임원진들 있지? 너가 얘기하는 거 못 알아듣고 계속 반대하는 임원진들 있지? 그 사람을 다 보내야 돼. 그게 결론이에요. 보내야 돼. 안 바뀌어. 그 사람들은 안 바뀌어. 근데 보낼 때 어떻게 보내냐? 그 사람들이 상상도 하지 못하는 보상을 줘라. 그러니까 거절할 수 없는 보상을 줘라. 그러면 예를 들어 한 사람당 막 진짜 상상도 못하게 50억, 100억 퇴직금을 줘. 그러면 이 사람들이 뭐야? 그러면 이제 좋다고 나가는 거죠. 그러면 근데 이 사람이 말한 게 뭐냐면, 그렇게 한 사람한테 자기도 상상 못할 보상을 해서 그 사람을 떠나보내는 비용까지 혁신의 과정이라고 생각하라. 이 말을 하더라고요. 나는 이 말이 이 사람 봐라. 굉장히 통찰 있다. 어른이고 좀 이게 정치적으로도 고수일 수 있잖아요. 그렇게 돈을 아까워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우리가 그래요. 이게 이 사람이 이렇게 하는 게 뭐냐면, 야 회사 돈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도, 가만 보면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돈의 가치를, 그러니까 돈에 매이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돈에 매이지 않는 사람, 돈 액수에 속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무형가치를 알아봐요. 이게 무형가치. 예를 들어 무형가치. 그러니까 남들은 그냥 야 돈이 예를 들어 야 월세가 얼마고, 야 그 축의금이 얼마면 네 그거 그 돈으로 이거, 여러분들을 끌어내리는 단어 중에 그거, 야 그 돈이면 이거잖아, 그 돈이면 저거잖아. 그거 아무것도 못 하거든요, 제 기준에서. 근데 이분도 말하는 게 자기가 그렇게 투자하는 그게 얼마나 아까워요. 생돈. 자기 말도 못 알아듣고 늙으니 생각이 늙어가지고 반대만 하고 혁신에 방해만 되는데 그동안 너무 수고했다고 막 100억을 지어주는 거야. 예를 들어서 100억 지어주고 가는 거 자체, 이것도 혁신이다 이거죠. 이거 아주 좋은 깨달음 같아. 그래서 근데 여러분, 제가 뭐라 그랬죠? 리더는 이거고, 그리고 조직은 나의 삶의 모든 거라고 비유를 했는데, 그건 내 팔을 자를 수 없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 담배 끊어야 되는데 막 이걸 자를 수가 없잖아. 돈을 주고 얘를 보낼 수도 없고. 근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나중에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여기 오신 분들 제가 막 좋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여기까지 오려면 일단 제가 독서 모임이랑 멘토링 많이 해봤는데
진입장벽을 일부러 만들어 놨어요. 진입장벽을. 여기 오기까지. 이 오프라인 모임에 진짜 참여하기까지 진입장벽을 많이 만들어 놨어요. 첫 번째는 장소가 삼성동이다. 그리고 막 토즈 막 이런 데가 아니고 무슨 대회의실이다. 그러면 이게 좀 가기 심리적으로 부담스러우신 분 못 오세요. 그렇잖아요. 근데 어찌됐건 그거를 이겼어. 그러면 제가 또 예를 들어 3일 전에 공지하고 오실 수 있죠? 오실 수 있죠? 확인하고 모이면 더 모여요. 근데 일부러 2주, 3주가 지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간이 흘러도 자기가 가겠다는 목적을 잃지 않는 사람들이 여기 온 거예요. 여기, 안 오신 분들 이거 편집해야겠다. 그분들 사정이 있으니까. 그분 사정이 있어. 그거 알아. 나 다 이해를 해요. 근데 이제 제가 뭘 얘기하냐면 여러분들이 모르고 있는 여기까지 오기까지 자기 자신의 자기 개발 욕심이 나. 그래서 자기가 뭘 배우고 싶어서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일단 책임사 잘 분별을 해야 돼. 얘한테 배울 게 있나? 여기서 뭐 할 게 있나? 그리고 내일 출근해야 되는데 자기 잠이나 휴식을 줄여야 돼.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에 오려고 하는 지하철비나 자기의 시간 투자나 자기의 감정 노동이나 예를 들어 어떤 시간적, 물적 이런 자기의 이걸 투자할 만큼 이 모임이 환산할 수 있는 가치로 여러분들이 인식을 한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온 거예요. 요즘에 누가 와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혁신 얘기하다 얘기했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자를 수가 없는데 여러분들이 몰랐던 자기 자신의 좋은 점을 자꾸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개발이란 단어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모르고 있던 자기 자신의 좋은 점을 자각해야 돼요. 그럼 바뀌어. 그러니까 자기 자신한테 칭찬해주고 물론 실패할 수도 있겠지만 자꾸 칭찬해주고 뭐하고 이러면 점점 바뀌어요. 우리는 자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혁신할 수 있는 다른 방법으로 이걸 치환을 해야 돼.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 부분에서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야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저도 몰랐어요. 뭘 모르냐면 책 읽고 썼어요. 책 읽고 썼는데 어떤 그 한국의 탑 출판사에서 연락이 와요. 왜냐면 출판사에서 연락이 오면 거의 책 쓰자는 거야. 만나자고 하면 책 쓰자는 거야. 책인 거예요. 그래서 만났어요. 이거 나 드디어 책을 쓰는 건가? 이러면서 만났는데 알고 보니까 마케팅 팀 부서예요. 이 사람이 뭐냐면 제가 쓴 서평을 보고 이 사람 컨텐츠를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 같은데 하면서 비공개 면접 제의를 하러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는 그 길이 아닙니다 이러고 거절을 했죠. 근데 그러면서 오면서 굉장히 뿌듯한 거예요. 거기가 탑이에요. 탑. 우리나라 출판사의 뭐 연 매출이 몇백억 막 이런 데겠죠. 1, 2위 다투는 출판사 마케팅 부서 사람이 제 글을 인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내가 이렇게 대단하구나까지는 아니고 내가 가치가 있구나. 그러면 내가 모르고 내가 무시했던 그 무형 가치를 내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내가 무시하고 있던 자연스럽다고 무시하고 있던 거를 꺼내는 거죠. 나는 이런 게 있구나. 내가 글을 좀 잘 쓰는구나. 내가 책 쓰면 사람들이 말하면 내가 재밌게 듣는구나. 자기 자신을 그렇게 자기 자식을 인식을 하면 이게 변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양자역학적인 건데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미국에서 어떤 책에서 말하는 게 흑인 아줌마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기초 이 초등학교에서 교육을 못 받아가지고 1,000원을 주고 700원짜리 사가지고 1,000원 주면은 그거를 이제 계산기로 두드려서 300원 주거든요. 계산을 못 하는 거야. 덧셈 뺄셈을. 근데 그 아줌마가 이렇게 막 열심히 마트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살을 뺄 시간이 없잖아요. 헬스클럽도 그거 권력이에요. 시간에 있는 사람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줌마들이 살을 못 빼고 뚱뚱한데 연구자가 그 아줌마들한테 뭐 하나 알려줬어요. 여러분들 이거 이렇게 옮기시는 건 몇 칼로리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1층에서 출근하시고 5층 회의실까지 오는 건 몇 칼로리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8시간 동안 서 계시는 건 몇 칼로리예요. 이렇게 알려줬어요. 칼로리를. 알려주기만 했어. 근데 이분들이 알려주기만 하고 생활은 그대로인데 다 살이 빠졌다는 거죠. 아니까. 자기가 이게 운동이 되는구나라는 걸 인지하는 순간 자기 몸이 다르게 반응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그 와칭도 막 그런 부분이에요. 너가 믿어라. 좋게 믿는 대로 된다. 막 이런 신앙 같은 과학 같은 막 이런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우리가 그러면 이 사람은 초격차? 저는 그게 무섭더라고요. 이게 필드. 이 말이 삼성이 이제 구글 애플이랑 맞짱 뜨는 회사인데 이 사람이 30년 동안 초격차 전략으로 조직을 운영함에 있어서 결론이 그거잖아요. 말 안 들으면 버려라 이거예요. 말 안 들으면 버려라. 근데 우린 그렇게 못한단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무엇으로 어떻게 증명해 나갈 건가? 아까 말씀드린 모방이 아니라 변화. 변화는 나 자신의 아이덴티티가 있어야 된다. 근데 나 자신의 아이덴티티가 어떤 모습인지 여러분들이 반추하고 투영해서 아, 내가 이런 것들이 있구나 라는 걸 의미 부여를 하면 할수록 자기도 모르게 눈빛이 바뀌고 자기도 모르게 걸음걸이가 실제로 바뀝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혁신의 과정이다. 이해가 되시죠? 아, 너무 멋있는 것 같아. 하여튼 그랬어요. 장난이에요. 장난이에요. 우리가 5분 쉬었다 할까요? 이 공기를 그냥 그대로 갈까요? 아내님 어떻게 할까요? 그래, 5분 쉬었다 할까요? 네, 좋습니다. 화장실 여기 있고, 이 마실 물들. 지금 핸드폰 시계로 36분이거든요. 41, 2분에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유튜브 채널이랑 포스트 채널이랑 인스타 채널이랑 그 아이덴티티가 너무 달라요. 그래서 전혀 달라요. 전혀 달라요. 그래서 열심히 해야죠. 어제도 글 하나 썼는데 읽으셨어요? 아, 그래요? 여기 우리 사람 많아지면 과자 막 집에 가져가는 사람 없겠죠? 그러겠죠? 적자가 나면 안 되는데. 오늘은 가져가셔도 됩니다. 너무 많아서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여기에 지금 제가 밑줄 친 거를 여기 노트에 정리했거든요. 이거 밴드 올려드릴까요? 이거 진짜 비싼 건데. 깨달아요. 제가 밑줄 친 거. 그냥 한번 이거 쭉 읽으시면 나름 중요한 건 한번 책 한 권 느낌? 그래요? 올리던지 해야겠네. 4번 봅시다. 4번. 여러분이 여러분 회사의 신입사원을 직접 뽑게 됐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이 인재 채용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요소는 무엇인가요? 이거 재밌겠다. 뭡니까? 여러분. 사람 뽑아보신 분. 오, 꽤 되네. 오, 다 있네. 그러면 한 명씩 돌아가면서 시간이 많이 있으니까. 기준 딱 하나 깔끔하게. 자기는 이거다. 이런 사람 뽑는다. 저는 겸손. 겸손. 네. 어떻게 평가합니까? 겸손을? 그냥 느낌. 굉장히 본질적인 얘기를 하시네. 무의식의 되게 본질적인 어떤 느낌? 예를 들어요? 근데 저 두 가지 경험이 있는데 네. 그래서 어떤 느낌? 말로 설명이 불가한가요? 약간 이렇게 대화를 했을 때 아 좋다. 뭔가 괜찮은 것 같다. 막 그런 느낌이 막 오는 막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선택했다. 되게 과학적이시네. 그랬습니다. 아, 그래요. 느낌. 이거 써놔야겠다. 잠깐만. 겸손, 긍정, 느낌. 또 아내님 뽑아본 적 있어요? 네, 좀 뽑아본 뭡니까? 뭘 보고 뽑니까? 저는 약간 인성. 여기 보니까 여기는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이 축적해서 사람을 거르는, 얘가 어떤 대답을 하면 이런 유형의 사람이다. 이거 굉장히 좀 치밀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아까 말씀하신 거 느껴지나? 이게 두 번 봤다고 해요. 그러면 두 번 만에 느껴지나? 이게 직감의 문제고, 아까 레이코프 말했듯이 무의식의 문제죠. 90% 이상의 자기가 갖고 있는 도덕적 가치 기준으로 직감으로 해가지고 얘가 좋다고 해가지고 뽑는 거죠. 근데 그러면 그런 거 있잖아요. 다원주의 있잖아요. 니도 맞고 나도 맞고 포스트 모던 같이. 근데 그게 아니라 이분이 거시적으로 말하는 건 니도 맞고 나도 맞고가 아니고 하나의 원칙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거부터 모던적인 거잖아요. 하나의 보편적인 법칙 같은 게 있다.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 지금 이게 다 거의 비슷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이분이 그래서 여러분들, 이 얘기 해봅시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느껴져요? 느껴져요? 첫인상 이런 얘기 있잖아요. 첫인상. 느껴지는 것 같아. 또, 그 끝이에요, 그게? 그게 끝이에요? 느껴지세요? 안 느껴져요? 그러면 어떻게 하십니까? 그 책에서도 사실 훈련. 그걸 직감적으로 보지 못하는 것 같다.
자기의 실패 사례를 통해 굉장히 깨달음이 있으신 실천 사례 적용해서 여기에서 말하는 그 인재상은 책 안 읽으신 분들 제가 말씀드려 줄게요. 호기심이 많은 사람. 딱 자기는 미래에서 여러 인재가 필요한데 이 기준에서 봤을 때 자기는 호기심이 많은 사람이 아주 훌륭한 사람이다. 훌륭한 인재다. 근데 호기심이 많은 사람은 정작 뽑기가 너무 힘들다. 그리고 호기심이 많은 사람은 면접을 안 보러 온다. 왜? 자기가 호기심이 많으니까 자기 지식, 어떤 클라이머적인 막 도전하는 사람의 이런 사람은 성향은 스타트업을 하면 했지. 유튜브 말한 것처럼. 그런 것처럼 그런 게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이 얘기 좀 더 들어가기 전에 이분이 피해야 될 거. 피해야 될 인재상을 먼저 말해요. 네 가지. 읽으신 분? 제일 먼저 제외시켜야 할 사람은 남의 말을 경청하지 않는 사람. 겸손하지 않고 무례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은 반드시 후보 리스트에서 제거해야 합니다. 제거. 이거 되게 무서운 분이에요. 제거한대, 제거. 근데 이게 진짜, 근데 무지하고 무례한 사람은 자기가 그런 거 모르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참 희한해. 이런 사람이 입사를 하거나 승진을 하면 조직은 반드시 망가집니다. 조직 사회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유형의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제가 결혼 얘기할게요. 결혼을 해보니까, 저 이제 결혼 거의 한 번 하잖아요. 근데 막상 해보니까, 이 연애관, 그러니까 어떤 여자랑 결혼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인재상 비슷하게 그 기준을 확 깨달았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사람이냐면 긍정적인 사람, 밝은 사람. 왜냐면 이게 제가 생각해보니까 이제 계속 아내랑 같이 있는데 만약에 이 아내님이 좀 부정적인 사람이다? 그리고 어떤 마음이 하나가 안 돼서 좀 이렇게 계속 내 의견을 설득시켜야 되는 과정이 계속 필요하다? 그러면 너무 기진맥진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같이 있는데 이제 데이트하러 만나고 헤어지는 게 아니고 데이트 끝나고 이제 만나잖아요. 여기 계속 있는데 만약에 매사에 좀 부정적인 사람이 너무 힘들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하고 나니까 이게 긍정적인 사람이 되게 밝은 사람이 되게 중요하다. 이거는 결혼.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후보 리스트에서 제거해야 할 사람은 여기 있네. 매사에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사람. 굉장히 힘들어요. 이거 결혼하신 분 있어요, 혹시? 저기 결혼. 매사에 부정적이고, 여기서 말씀을 드려야겠네. 여기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계속 이제 모임이 진행되는데, 이제 첫 모임이라서 구경하고 싶다고. 나중에 하면 배신감 느끼실까봐 제가 미리. 그래, 그러니까 지금 빠른 거야. 괜찮은 거예요, 지금. 혹시 뭐 부정적인 사람 때문에 힘든 거 있어요? 그런 거 있어요? 뭐요? 누구? 나 자신이요? 제 자신이 제가 생각할 거 없어서. 갑자기 참회의 시간이. 부정적인 사람이랑 같이 같이 해보신 분? 많지. 친구, 회사 말고 친구 있어요, 친구? 꼭! 네, 있어요. 얘 설명 좀 해주십시오. 모태솔로입니다. 그런 거 있죠. 오늘은 날씨가 좋네. 근데 이상하다. 이게 요클레임이 아닌데 꼭 되게 부정적으로 모든 걸 다 꼬아보는 사람이 있어요. 힘들다. 저가 약간 그래요. 제가 너무 많은 책을 읽다 보니까 남자가 약간 그런 것 같아요. 남자가. 제가 봤을 때 남자의 성향이 뭔가 좀 기질적으로 그런 거 있잖아요. 남자가 무슨 얘기 하면 막 따지고, 남자는 약간 자기가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게 이성적으로 보일수록 잘나 보이는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많은 얘기를 해도 그냥 한번 튕기는 거지. 근데 저는 약간 그런 성향은 저도 있겠죠. 근데 저는 이걸 하면은 뭐 때문에 안 되는데? 그게 너무 많아요. 저거 보면 저거는 저건데? 저기서 저런다 하던데? 그거 안 되는데? 그래서 저의 허접한 논리가 깨지는 게 이제 행동주의 안에
그런 걸 통해서 이제 그러면서 제가 많이 좀 바뀌는 부분도 있고, 근데 제가 약간 그런 성향이 좀 있어요. 좀 부정적으로. 근데 또 반대로 그 사람이라는 게 한 사람을 단면적으로 정의하는 건 굉장히 무지한 행동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가 그런 면이 있는 반면에 굉장히 개방적인 면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되게 입체적으로 보는 거죠. 제 아내도 밝은데 뭐 어두운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사람이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또 부장이 싫어서 그냥 그런 사람 있고, 그런 거 있잖아요. 남의 애는 싫은데 자기 애는 엄청 좋아하고. 그러니까 사람을 딱 딱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분이 무슨 얘기, 매사에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사람. 그러니까 근데 이제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인간한테는 매우 부정적이고 소극적인데 막 고양이 개한테 엄청 밝은 사람, 이런 거. 그런 거잖아. 근데 이제 우리가 너무 깊게 들어가면 끝도 없고, 일단 여기는 필드에서 말하는 면접 그거니까 여러분들이 그 방향성의 키를 놓치면 안 돼요. 세 번째로 갈게요. 세 번째로 경계해야 할 사람은 뒤에서 딴소리 하는 사람. 저 약간 그래요. 왜냐, 그거의 일환으로 이거 안 되는데? 그래서 이제 아내랑 속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아내님, 아까 그 얘기는 근데 이런 거 같지 않아? 근데 그거는 그건데 왜 그렇게 했을까? 이제 부부니까 하는 속 얘기. 그러니까 제가 너무 제 자신을 너무 올가매는 건가? 이렇게 싶기도 한데 약간 그래요. 아까 두 번째랑 연관돼가지고, 그래서 저도 그거를 좀 고쳐야겠다. 이런 진지한, 자아성찰이네? 하여튼 뭐 이런 것도 한번 케이스를 말해볼까요? 남편이 또 있으십니까? 뒤에서 딴소리 하는 사람, 뒷담화. 이분 또 뒤에서 딴소리 하는 사람은 이 앞에서 보면 전략이나 초격자, 혁신을 해야 될 때 뒤에서 딴 얘기하거나 여론 형성하는 사람이 있어요. 꼭 고등학교나 직장 보면은 아닌 척해. 그런 사람 특징이 아닌 척해. 그냥 들어. 근데 무슨 일 있을 때 한마디만 던져, 한마디. 근데 그거는 그런 거 아니야? 이러고 빠져, 자기는. 그러면 옆에서 막 맞아 이러면서 얘가 어떤 우월적 존재로 부상하고 얘를 이렇게 따라가는 이 자아가 좀 뭐라 그러지? 자존감이 좀 부실한 애들이 이쪽으로 모여요. 그러면 하나의 여론이 되는 거지.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여론을 은근히 호도하는 능구렁이 같이 이렇게 한마디 툭툭 던지면서 자기는 빠져. 그러면서 이제 뒤에 가서 카페 가서도 얘기 들으면 그랬잖아 뭐 이러면서, 그러면 이제 여론이 되면서 이제 혁신을 하려고 하는 사람, 저 사람의 시야도 모르는데 그냥 막 끌어내리는 거지. 근데 이제 막 책임을 규명하려고 하면 나는 얘기 안 했는데, 그러니까 비언어적 행동으로는 다 했으면서 그런 거 있잖아요. 하여튼 근데 이제 그래서 이분이 앞에서 초격차 전략을 실행할 때 혁신이 필요한데, 혁신은 인적 쇄신, 제거해야 된다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뒤에서 딴소리 하거나 이런 게 들리면 무조건 정면적으로 그 사람 앞에서 왜 그렇게 생각하냐 이러면서 대놓고 얘기하는, 다 뭐 그 구체적인 방법론은 모른다 할지라도 이분은 이제 그렇게 한다는 거,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러니까 변화를 이룩하려면 자신의 패턴을 근데 이분이 또 하지만 솔직한 제 경험으로 비춰볼 때 이런 사람들을 후보군에서 제외시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무리 세밀한 인성검사를 실시하고 교차검증을 해보아도 잘 걸러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통찰이 뭘까요? 인사이트가 뭘까요? 첫 번째, 삼성에 어떻게 들어가죠? 공부머리가 있는 사람. 저는 공부머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따로. 공부는 잘하는 놈들이 있어요. 근데 그 공부머리가, 그러니까 연봉 높은 데에 취업할 수 있는 머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똑같다. 인성은 별개다. 실력과 지적 실력이 아니지. 지적 기억력과 인성은 전혀 별개다. 그리고 그거를 아무리 30년 전문가도 못 분별한다.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사람은 못 봐요. 그러니까 아까 뭐 느낌으로 알 수 있나요? 느낌으로 모르니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게 다 맞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 직감이, 사람은 좋은 것만 기억한다고 직감 맞는 것만 기억해서 자기 직감 좋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아까 실패 사례 통해서 내가 선택한 게 틀렸네. 저도 그런 게 있거든요. 얘가 스펙도 좋고 뭐도 좋고 얘가 꼭 필요한 사람이야. 그리고 인성도 좋아. 근데 막상 해보면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깨닫는 거지. 내 눈을 믿으면 안 되겠다. 내 촉을 믿으면 안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진짜 중요한 가치를 이제 무게추를 옮긴 경우가 있었는데,
그것처럼 우리가 이 페이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그거는 뭐냐면 내가 못나서 사람을 분별하지 못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체계적인 걸 하고 삼성에 들어가실 수 있는 많은 좋은 분들이 있다 하더라도 못 분별한다. 그러면 결국 왜 선택하냐? 그러면 결국 레이코프 이론에 따르면 결국 자기 직감이에요. 합리적으로 막 교차 검증하고 뭐하고 해도 뽑아놓으면은 경청하지 않고 무리한 사람이거든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가져가시고 생활에 되게 본질적으로 적용하실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못 분별을 못해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하시는 게 행동을 봐라. 저는 그 중요한 키포인트 중에 행동을 봅니다. 실천. 아무리 막 이렇게 해도 그런 거 있어요. 이건 좀 그렇고 너무 사적인 거고, 저 사람이 내가 생각할 땐 저 사람이 10인 것 같아. 평소 나랑 얘기하고 이런 10이야. 근데 얘가 이렇게 같이 어울리는 사람이나 실제로 얘 생활에 뭔가 딱 하나 보면 너무 얘 격이랑 안 어울리는 것 같은 거에 노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면 그게 정답이야.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실천. 이 사람이 진짜 뭘 하나, 그거가 가장 좋은 분별이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인재를 어떻게 뽑냐, 여러분들도 남자친구 다 여자분들인데 진짜 중요해요. 근데 이제 우리 누나 시집 보내기 읽으셨다고 해서 그런 건데, 제가 많은 책도 읽고 경험도 해보고 이러면 그 사랑이라는 게 호르몬. 근데 이제 이거를 좀 예술적으로 표현하면, 무의식이 뭐냐면 예술적 단어로 치환하면 영혼이거든요. 영혼, 소울. 그래서 사랑은 소울의 영역이에요. 애초에 비합리적 관계 전제가 사랑이니까. 근데 그 끌림이 있는데, 너무 깊게 들어간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전문가도 못 본다. 그러면 나는 남자를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이건 우리가 나중에 책 하나를 다시 한번 읽고, 이 남자 배우자나 애인 아니면 자기가 진짜 같이 파트너십으로 일할 수 있는 친구나 이런 거 분별할 때 우리가 그런 얘기를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못 본다. 이거 못 본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모른다. 인간 모른다. 단면적으로 교차검증 뭐 해도 뽑아놓으면 모른다. 인생 60살 돼도 모른다. 근데 그렇다고 그러면 다 틀리냐? 그러면 쟤도 맞고 나도 맞고 다원주의가 돼요. 근데 모르는데 제가 중요한 게 이거 진짜 비싼 깨달음인데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예측을 하려면 점을 봐야 되는 게 아니고, 이게 다는 아니에요. 한 50%? 확률을 높여야 돼요. 확률을. 이 남자가 이상한 놈인지 아닌지, 이 예비 배우자가 좋은 놈인지 안 좋은 놈인지, 실천을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캐치하고 뭐하고 해서 이건 아닌데, 얘가 이렇게 말하는데 담배 끊는다고 했는데 얘를 했어? 얘가 이렇게 했는데 말이랑 행동이랑 다른 걸 보면서 자기 생각으로는, 자기 영혼은 얘가 너무 좋아. 얘 러브해. 얘는 내 반쪽이 확실해. 근데 이 데이터는 이렇게 돼 있어. 근데 어찌됐든 결혼을 하려면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차분하게 이성적으로 이 얘기를 듣는 여러분들은 이거를 한번 생각하시고 정서적 환기를 해야 되는 게, 확률을 높이시면 실패할 확률이 적어요. 예측은 그렇게 하면은 좀 좋다고 생각해요. 그 신호와 소음이라는 그 확률, 미래 예측 하시는 분 책을 보면은 미래를 예측하는 확률이에요. 확률을 높이셔요. 된다. 미래에 대해서 좋고 나쁨은 확률을 높이라. 이분이 제가 진짜라고 생각한 것 중에 미래 예측 학자를 약간 격 있게 돌려까는 부분이 있어요. 미래 예측 학자를. 요즘은 보면 미래 예측 학자들이 쓴 책이 있는데, 이분들은 2040 보고서, 2050 보고서. 근데 그게 무슨 겁도 없이 그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인생을 살아보면, 또 삼성전자는 초인류 기업이니까 시사적인 거나 막 국제정세나 뉴스 막 달달 외워야 되고, 언제 이게 바뀔지 모르니까, 반도체 가격이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막 미래를 알기 위해 얼마나 애써요. 근데 자기도 모르는데, 이 미래학자들은 자기들이 뭐라고 20년 뒤를 예상하고 막 이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이분 뭘 좀 아는 분이네? 감히. 아무도 모르는. 근데 여러분, 미래 예측학자, 우리나라, 제가 어떤 책이라고 말씀드리면 좀 그러니까, 보면은 너무 자기 자랑이고 막 과학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그래요. 무슨 얘기가 되겠지? 그래서 확률을 높이시라. 여러분들이 거시적으로 보시지 말고 이거 미시적으로 쪼개야 돼요.
저 사람을 판단하거나 이 상황을 판단해 쪼개. 그래서 이 쪼개는 이 체크리스트에서 확률을 체크하시면 실패할 확률이 적어진다. 그리고 인간은 그 안에 내가 주체가 돼서 그 상황을 보면은 여기에 동화돼서 올바른 상황을 판단을 못해요.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독단적으로 선택하는 리더는 굉장히 위험하다. 독단적인 선택은 굉장히 위험하다. 조직을. 꼭 훌륭한 리더들 자기가 일선에서 보면은 훌륭한 리더는 어떤 결정을 할 때 물어본다. 여러 의견을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뭐하고 교차 검증하고 자기가 틀렸다고 생각하면 왜 그렇게 생각하냐? 우리 데이터에 따져보자. 그러면 뭐 이렇게 역학조사를 해보자. 진짜 조사를 해보자. 이러면서 확률을 줄여나가는 거지. 우리가 뭐 어떤 미래를 막 이런 거. 그러니까 이분이 또 그 책에서 이걸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인재상이랑 미래랑 이렇게 제가 같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 비싼 깨달음, 저의 비싼 깨달음입니다. 확률을 높이시라. 확률을 어떻게? 말보다 실천을 보시라. 그 사람의 행동.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4번에 그 다음 문장 볼게요. 아이고. 딱 맞추게 끝날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차선의 지연제, 그러면 여기서 이제 훈련의 개념이 있어요. 훈련의 개념. 여러분들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뽑았어요. 차선이나 차악이나 뽑았어. 그러면 이 사람 어떻게 바꿀까요? 근데 이 사람 또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이분이 말하는 좋은 리더상에 스티브 잡스는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세상을 바꾸는 리더는 아웃사이더거든요. 재단할 수가 없어요. 뾰족한 애들이 바꿔요. 근데 이분이 말하는 좋은 리더상은 시스템에서 잘 갖춰진. 근데 리더는 그렇게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중간급 리더는 될 수 있어도 세상을 바꾸는 사람은 이 어떤 가치 규범을 벗어난 부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 제가 계속 무게추를 옮겨 드립니다. 그리고 자기가 앞에서 제거하라 그러는데 이제 바꾸라고 하니까 여기 훈련 처음부터 부장이 되는 사람은 없다. 그리고 이 사람이 말하는 좋은 그 디테일이 뭐냐면 현실적으로 내가 얻어갈 게 많다 생각한 게 뭐냐면 대학 강의할 때 나는 당신처럼 CEO 되고 싶은데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당신 재산 있어요? 자기 부모님 재산 있어요? 없어요. 그럼 당신 그러면 임원이 아니고 자기 회계 관리하고 이런 게 아니니까 어차피 평사원부터 시작해야 되네요? 예. 그러면 그거에 맞는 일을 하세요. 준비하세요. 이렇게. 현실적으로 추상적으로 꿈꾸는 나 비전을 가졌어. 나 이렇게 될 거야. 이거에 이제 추상성을 벗어서 확 내려오게 하는 거야. 너 재산 있니? 너 뭐 믿을 백 있니? 없어? 그러면 너도 취업해서 평사원에서 시작해야 되겠네? 그럼 너 이거 해야 되잖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미래를 달성할 수 있는 비전을 우리가 딱 목표를 정해서 저 꿈을 위해 걸어갈 때 굉장히 어떤 부분에서 굉장히 현실적으로 자기를 자각해야 된다는 거. 이 책에서 다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훌륭하다고 생각해서 선택한 이유들이 지금 같이 여러분들에게 버무려져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5번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훈련에서 막 바꿔야 될 어떤 위치가 아직 우리 젊으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고 5번 적용. 이 책의 작가는 우리에게 이제부터는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 길을 걸어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기업과 대학 그리고 정부기관뿐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변화를 모색할 때가 왔다고 말입니다. 여러분의 취업과 승진, 자신의 생존과 번영에 있어 자신만의 초격차 전략은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결론적으로 제가 시간 조율을 해야 되니까 이제 다 결론을 먼저 이렇게 도출해 보자면 아까 이제 변화와 모방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이 책에서 이분이 말하는 건 자기 인생을 관통하는 하나의 단어는 기술이다. 그리고 변신이다. 프롤로그 제목이 변신이잖아요. 이분이 말하는 결론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 책을 읽는 거랑 그 사람들이랑 자기 핸드폰에 스티브 잡스 있는 거랑 문재인 대통령 예를 들어 정권에 대해서 뉴스로 보는 거랑 그 사람들 핸드폰 문자 보내는 거랑 다르잖아요. 그게 안 보이는 권력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오피니언 리더로서 그리고 한국적인 제목이 아니고 국제에서 1위를 달성한 국제적 리더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불모지에서 1위를 만든 초격차 전략을 실천. 이 사람이 왜 제가 유추하기로는 여기 보면은 그 중요한 모멘텀에서 삼성은 여기로 투자하려고 했는 미래 가치를 이거로 해야 돈 벌어야 돼 이렇게 하는데 이분이 고집 부리는 게 뭐냐면 모바일용 칩이에요. 근데 만약에 모바일 세상에 안 왔으면 이분은 이 자리에 못 올라왔다고 생각해요. 근데 시대를 잘 분별했거나 운이 좋거나 근데 이분이 모바일 칩으로 선회를 해서 우연히 아이폰 나오면서 세상이 바뀌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분의 그 실적이 이제 인정을 받고 이렇게 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분이 사회 오피니언 리더로서 전 세계 돌아다니고, 그러니까 구글 CEO나 아마존 CEO나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라. 왜? 자기들은 빅데이터의 수장이잖아요. 그리고 인공지능의 수장이야. 그러니까 계속 연봉 낮은 사람들에게, 90% 연봉 낮은 대다수 사람들에게 말을, 힌트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교육이 지금 교육 말고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걸 해야 합니다. 뭐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아니고, 그 인터뷰 좀 찾아보시면 굉장히 강하게 말해요. 해야 합니다. 해야 합니다. 자기들 부서에서는 이미 다 기술이 만들어져 있으니까. 이거 있으면 고속터미널에서도 제가 대학생 때만 해도 표 끊는 아줌마들 되게 많았거든요. 지금 이제 부스가 점점 없어지고, 톨게이트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해야 합니다. 해야 합니다. 근데 안 되는 거죠, 이게. 여기 이제 제가 좀 진지한 얘기를 해드리자면, 그러니까 이 책을 통해서 그겁니다. 알 사람은 안다. 볼 사람은 볼 수 있다. 이게 뭐냐? 세상은 바뀌고 여러분들은 도태될 수밖에 없다. 나는 이렇게 봐요. 지금 한국 교육 시스템이나 대학 시스템이나 여러분도 이렇게 하죠. 근데 세상은 이렇게 바뀌어요. 4차 산업혁명 과도기 시대에서 여러분들은 변화해야 살 건데, 이 얘기처럼 들린 거예요. 진지하게. 그래서 이분이 사회적 위치가 있다 보니까 정치적인 얘기는 거의 이렇게 좀 거리를 두시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분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회가 오는데 이제부터는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은 길을 걸어가야 하는데, 그러면 아까 이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 길이 뭘까요? 2번 질문이랑 연관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맞다고 생각한 게 틀렸다고 딱 내가 변화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이 질문을 유추를 하는 겁니다, 결론으로. 그래서 여기서 아무도 가르쳐주는 길을 가지 않아야 되는데, 정답은 이분이 말하는 거, 내가 생각하는 나의 정답은 당신은 변해야 돼. 근데 개선이 아니야. 너는 뜯어 고쳐야만 생존할 수 있을걸? 저는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책이 굉장히 진지한 거죠. 무서운 내용이야. 근데 이거를 알아보는 사람만 알아본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초격차 전략, 우리가 막 압도적인 1등이 돼야 된다. 뭐 예를 들어 막 나는 커피 막 포장만 봐도 냄새를 맡을 수 있다. 초격차다. 이건 아니고, 뭐가 초격차일까요? 뭐가 초격차일까요? 여러분들이 생존할 수 있는, 각자 생존할 수 있는 뭐가 있을까요? 저는 예를 들어서 유튜브 플랫폼이나 아프리카 플랫폼이나 이렇게 보면은 시기적으로 이거에 대한 그 시즌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유튜브를 하니까 그 경영에 대해서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아프리카나 유튜브의 1세대가 대도서관이나 이런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으로 상징된다면, 2세대는 성격이 좀 바뀐 거예요, 제가 판단했을 때. 그러면 제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게 뭐냐, 제가 며칠 전에도 올렸던 것도 그 얘기인데, 유튜브 직원들도 유튜브가 어떻게 파생될지 지금 예단을 못해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어떤 채널의 정체성, 먹방 하겠다, 뭐 하겠다, 그러면 아류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나도 정체성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일단 생각나는 걸 얘기해보자. 그러면 잡혀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나 스스로도 이 채널의 정체성을 잡지 않겠다. 그러면서 이 가면 갈수록, 그러니까 먹방이라는 거나,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인간한테 유튜브라는 장난감을 줘보니까, 인간이 만약에 6,000년 역사, 뭐 1억 년 역사 이런 거면, 인간이 인간을 처음 알게 되는 게 굉장히 저는 새롭게 다가온 거예요. 인간이 먹방을 좋아하네? 이걸 다 몰랐잖아요. 전 인류가 몰랐던 거예요. 카메라와 유튜브라는 장난감이 없을 때는 인간이 남이 먹는 걸 쳐다보면서도 인기였고 돈을 얻을 수 있고 저게 하나의 직업군으로 파생될 수 있는지 몰랐던 거예요.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미국에 그렇게 잘났다는 영어권 사람도 몰랐던 거예요. 한국 변방에서 먹방, 이게 고유 명사가 됐잖아요. 난 이게 굉장히 새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또 게임에서도 야, 저게 직업이 되나?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그 윤종신이나 이승철이나 지금까지 남아있는 사람들 보면 변해요. 작곡가를 계속 바꿔가면서 후배랑 작업을 한다든지, 그리고 윤종신 그분은 뭐 예를 들어 얼리어답터 같은 거 있잖아요. 근데 얼리어답터가 다 정답이다, 이건 아닌데, 이 시류를 거스를 수는 없는 건 아닌가. 그 리트머스인가? 그 영국에서 산업혁명 처음에 일어날 때 농부들이 자기 직업을 뺏기니까 망치 들고 기계를 부시고 그런 사건 있잖아요. 하여튼. 근데 결과적으로 사회는 이렇게 됐잖아요. 근데 미래학자들은 직업이 없어질 겁니다, 뭐합니다 이러는데, 인문학자인 이어령 박사님은 거기서 빡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항상 미래는 인간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바뀐다. 그러니까 인문학자의 힘이죠, 그런 게. 근데 이게 균형을 이루면서도 결국은 변화해요. 왜냐, 그렇게 말하는 이어령 박사님도 컴퓨터 5대인가 6대에 에버노트로 막 엄청나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변해야 산다.
저도 그래서 이 책에서 말하는 게 되게 본질적인 거고, 저도 그래서 생각을 하는 컨텐츠를 만들면서 내가 주체가 돼봤어요. 무대에 서서 내가 그 작품 속에, 컨텐츠 속에서 하나의 배역으로 들어갔는데 이게 안 맞아. 성향이 안 맞아. 그래서 책을 읽었어. 그래서 글을 써봤어. 근데 이제 네이버라는 플랫폼의 한계가 온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 이러면서 계속 고민하면서 그러면 이제 영상의 시대인가? 뭐 하면서, 그러니까 제가 그런 지적으로 막 알고 싶어 하니까 오다가 지금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내 얘기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래서 저의 초격차는 뭐냐면 내가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저는 그래서 그게 이제 인사이트 텔러, 이렇게 나의 직업군을 스스로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이랑 책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생각해보세요. 이거 진짜 또 비싼 깨달음인데, 그 중에 하나, 초격차 그 전략 중에 하나가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책. 왜냐면 이것도 진짜 또 비싼 깨달음인데, 아니 내가 지금 말버릇이 아니고 진짜 비싼 깨달음이에요. 뭐냐면 이거 진짜, 이건 관통하는 건데 어떡하지? 시간이에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금보다 귀하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본질적으로 잘 이해하시면 굉장히 앞서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왜 이야기 드렸냐면, 왜 책 읽는 사람은 미래에도 살 수 있냐? 책 읽는 사람도 고집 부리는 사람 많아요. 막 그런 사람 많은데, 책을 읽으면 일단 유연할 수 있는 가능성의 확률이 높다. 그리고 새로운 걸 배우면서 몰랐던 걸 알 수 있는 확률이 높다. 그러니까 사람이 개선되는 거죠. 그리고 이거 참 무서운 얘기인데, 제가 이제 자기계발적인 욕심이 있으니까, 아내한테나 이제 저희 팀원이 있으니까 책 읽어요, 왜 책 안 읽어요, 막 답답한 거야. 아니 왜 이거 읽어야 되는데? 근데 현실적으로 보면 책 읽을 시간이 없는 것도 맞아요. 직장 생활하면. 그럼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내 인생에서는 나는 책을 읽을 시간이 있구나.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시간이 없을 때도 새벽에도 책을 읽었겠죠. 근데 책을 읽는 사람은 왜 끝까지 가냐? 뭐 이렇게 미래에 살아남을 수 있는 확률적인 요소가 많다? 근데 책을 읽으려면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게 책. 왜? 책에는 시간이라는 그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들어있거든요. 시간이 없으면 못 읽어요. 근데 더 이제 또 나가면 시간이 있어도 의지가 없으면 못 읽죠. 그건 이제 나중 얘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저는 그래요. 초격차 전략? 앞으로 미래가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를 듣는 게, 그리고 제가 이걸 공짜로 올리는 거죠. 제가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책을 통해서 하는 걸 영상을 통해서나 우리가 이렇게 무료로 배포하는 거죠. 왜? 제가 생각할 때 이 권력은 어떻게 형성되냐면 오픈 플랫폼으로 만들어야 돼요. 제 관점은. 이게 모아서 회비 600만 원 내나 이래서 임원만 모이십시오, 이 비밀입니다, 이게 아니고 받을 사람 받아라, 그리고 가는 거야. 나는 그냥 가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그렇다. 저는 초격차, 미래에 우리가 어떻게 생존해야 되느냐? 책이다. 책일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사람 대 사람으로 만나서 독서 모임 해가지고, 이게 참 위험한 얘기인데, 독서 모임을 하면, 아니다, 이건 나중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사람 대 사람으로, 이 사람은 이 책을 통해서 이렇게 느끼셨구나, 저 사람은 저렇게 느끼셨구나, 이게 하나의 우리의 열린 플랫폼이 돼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생존할 수 있는 과정에서 혁신 과정이다, 이런 의미 부여를 하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마지막, 이분이 진짜 살아남아야 된다, 변화를 모색해야 될 때가 있다, 자신만의 초격차 전략이 뭔가 한번 생각하시고 말해 봅시다. 동의하시나요? 그런 것 같아요? 아니면 자신이 생각하시는 게 있을까요? 근데 사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천이어서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내가 바뀌면 내 주위 사람 바뀐다 라고 생각하는 입장이에요. 네, 근데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6년 전, 8년 전 이렇게 친구도 아니지? 좀 날카롭게 말해서, 거칠게 말해서 지인이 되는 거죠. 지인의 이렇게 삶을 이렇게 우연히 딱 보면 달라요. 근데 좀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 포스트 글을 써요. 그러면 제가 만날 수 없는 사람들, 제가 그냥 한 기관에 저런 사람도 있구나 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거나, 이게 좀 바뀌더라고요. 이게 지평이. 그래서 좀 약간 좀 세속적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그 대학교나 뭐나 좋은 대학교 나온 사람들은 끝까지 그 대학교 밴드나 뭐나 이걸 갖고 가면서 그거 인맥을 구축하려고 하고, 그리고 불특정 다수 결혼하시려고 하는 남자나 여자분은 동호회, 사회 동호회, 뭐 강남 영어 모임, 막 영어 토론, 거기에 가면 일단 영어 구사하고 언변이 있는 사람, 생각이 있는 사람의 그 물에 자꾸 들어가려고 하니까. 그래서 저 주워 들은 얘기로는 산악 자전거 동호회가 그렇게 돈 있는 남자들이 많대요. 그래서 근데 그 남자들을 만나려면 자기 허벅지가 굵어져야 되는 거야. 그리고 막 아침 새벽에 강원도까지 가가지고 자전거 타야 되니까. 결국은 그런 남자는 있는데 힘들어서 그만두고 막 이런 거. 근데 이제 그래도 그런 시도가 꼭 폄하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뭐 그런 자기가 어떤 가치를 두느냐에 따라 다른 거죠. 자신만의 초격차 전략, 관계와 책,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고 또 앞으로 또 자기 생각이 또 바뀔 수도 있고 더 넓어질 수도 있고 이 가능성을 열어둬야 돼. 하여튼 그런 부분. 그래서 오늘은 일단 우리가 이 책을 통해서 내용에 대한 서머리라기보다는 질문에 대한 답을 하면서 제가 생각하는 이 책을 통해서 이제 제 생각과 이 작가분의 좋다고 하는 통찰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는 시간이 됐습니다. 제가 모임 같은 거 하면 꼭 하는 게 있어요. 이 모임이 어땠는지 돌아가면서 얘기를 하거든요. 나눔이라고 생각하면 나눔. 그래서 저도 이제 좀 반성할 게 있으면 반성하고, 아니면 또 좋았다 그러면 이 똑같은 2시간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느끼고 저렇게 느끼고, 아 진짜 저렇게 느끼는구나 하면서 저변이 또 넓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쪽부터 해도 될까요? 계속 이쪽인데 오늘 뭘 어떻게 생각하시고 뭐 생각나시는 거 있으세요? 꼭 피드백이 아니어도 됩니다. 저는 이 모임 하는 것 자체가 약간 좀 혁신이거든요. 두려울 수 있잖아요. 사회에 나오는 거고, 책임사자에서 인터넷이라는 익명성에서 그냥 이렇게 하고, 호스트 그냥 취미 겸 뭐 하겸 그냥 하는 거 하고 이럴 수도 있는데, 이거를 책임사자를 오프라인이랑 오리지널 세계로 갖고 온 거죠. 저 개인적으로 이게 좀 약간 혁신이에요. 그리고 이 책을 읽었을 때 저 영어에도 말씀하셨지만, 나도 좀 개방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뜯어 고쳐야 되는 부분이 있다. 저도 그 생각을 좀 했어요. 이 책을 읽고 이 책 때문이 아니고 이 책을 통해서 제 생활에서 이제 깨닫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내가 이거를 혁신을 해야겠네, 저거를 혁신을 해야겠네. 그래서 지금 이런 모임을 하고 있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요. 왜냐면 저가 변해야 된다는 이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책을 읽는 스타일이거든요. 문송합니다. 아니, 문과도 아니고 문송합니다도 아니고 예송합니다요, 저는. 근데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책을 읽고 뭐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유튜브라는 플랫폼이 이렇게 자리 잡을지도 모르고, 근데 제가 과거를 돌아오면 제가 두려움에 했던 하나하나가 직업의 형성 과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내랑 이제 인사이트 텔러에 대해서 이제 인사이트 텔러라는 정체성을 갖기까지 이 기간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내가 못 믿는 거죠. 이게 판이 있어요. 유튜브라는 판이 있고 이게 직업군이라고 하고 돈 벌 생각은 안 하지만 유튜브로 벌었으면 좋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직업군이라고 나 스스로 설득이 안 됐는데, 그래서 막 책을 써야 되나 원고를 해야 되나 뭐 막 이렇게 하다가, 근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나 자신이 개선만 생각하고 혁신으로 이 눈을 이렇게 새롭게 못 본 거죠. 근데 이제 때가 되다 보니까 책을 통해서나 뭐 어떤 깨달음을 통해서 이거는 내가 내 일상은 똑같은데 관점이 바뀌니까 이게 다 구축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아까 이렇게 말씀하실 때 나는 그러면 혁신이 뭐지? 나도 혁신을 생각했는데 했을 때 이 모임이, 오늘 첫 모임 여러분들 오셔서 너무 감사하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빨리 다음 달 책을 알려드릴게요. 유튜브 보셨을 때 보실지 모르겠지만 이거요. 에디톨로지가 김정훈 박사님 아시죠? 뽀글뽀글 박사님. 그래서 그분이 쓴 건데 이게 100만 부 팔렸대요. 굉장히 많이 팔렸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는 제가 4년 전에 읽었는데, 나올 때 읽었는데, 저도 이제 안 뜯었잖아요. 이 판으로 다시 읽어보고, 여러분 만나기 전에 다시 읽고. 근데 이거 이제 미래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밴드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했을 때 제 기준으로는 본질을 건드려요. 그래서 100만 부 팔렸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게 이 김정훈 박사님 영어권의 사람이었으면 이 사람
더 대박 났을 것 같아요. 한 1100? 왜냐면 인구수가 다르니까. 근데 본질을 건드린 이 핵심 힌트만 드리면 에디톨로지가 뭐냐면 창조는 그 편집 능력이 이 사람의 이 창작 능력이 그런 거예요. 되게 필요해요. 여러분이 뭐 컨텐츠를 만든 사람이 아니다. 이거는 이제 프레임에 갇히는 거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미래에 어떻게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나? 여러분 더 크게 어떻게 되나? 생활 속에서 아까 말한 것처럼 책 말고 생활 속에서 조각조각 깨달은 거 재편집 하는 거. 아 뭐야 이거 결론 다 말했나? 아니야 그래도 읽어봅시다. 그래서 다음 달에는 이거 그래서 질문 리스트 제가 만들어서 최대한 빨리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한 달 뒤에 여러분 만약에 시간 안 되시면 자연스럽게 부담 가지 마시고 시간 되시면 또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고 그럴게요. 우리가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좀 약간 좀 좋게 말해서 섬세하고 좀 예민한 편이어가지고 이런 모임에 화기애애하다가 엘리베이터 탈 때 너무 뻘쭘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 정리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편하게 가실 분들 편하게 가시고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쳐도 그냥 좀 어색한 거 좀 참으시다가 갈 때 이제 조심히 가세요 하고 헤어지는. 어떻게 괜찮으세요? 우리 어색하니까 박수 치면서 먹을 때